이번에는 스튜디오 좀 인테리어도 좀 하고 좀 화사한 분위기에서 네. 또 패션도 아주 덥지 않게 시원하게. 여름 패션. 오늘은 그 브랜드별 플래그십 모델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볼 텐데 어떤 브랜드든 어떤 제품이건 자사의 플래그십에는 모든 걸 다 쏟아붓잖아요. 아마도 두 분이 국내에 들어온 플래그십 스피커들은 거의 다 들어보셨죠? 그렇죠. 상대적으로는 네. 좀 많이 들어봤죠. 네. 많이 네. 듣고 경험도 있고 뭐 잠깐 한 번 들어본 사람보다는 더 있으실 것 같아서 첫 번째로 제가 플래그십 스피커 하면 제일 궁금한 게 윌슨 네. 오디오 네. 웹마스터예요. 되게, 크로노소닉. 네. 되게 붙죠? 들어보셨어요? 네. 윌슨 오디오에서 그게 어떤 의미인지 또 브랜드에게 주는 어떤 메시지 같은 게 있을까? 윌슨은 그러니까 각 브랜드마다 이렇게 다들 이렇게 광대하게 뭐 현장의 소리를 뭐 정확히 전달한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우는데 윌슨이야말로 이제 그런 쪽으로는 1세대예요. 웸이 이번에 처음 나온 게 아니라 1980년대 초인가? 그때 웸이 처음 오리지널 웸이 나왔었고 그 이후에 몇 번의 좀 개선 버전이 나왔었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나온 건데 그 새로운 버전을 기획하게 된 거는 2000년대 들어가지고 비엔나 콘서트홀 거기에서 말러 교향곡을 들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새로운 버전을 만들어야겠다 결심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현장음 같은 소리를 내 스피커가 못 내는 거죠. 자기 스피커가. 그래서 그때 받은 충격 때문에 바로 웸을 만든 건 아니고 그 다음에 그 알렉산드리아 그걸 만들고 그 이후에 이제 웸 설계를 들어갔죠. 네. 그렇죠. 중간에 웸이 한번 끊겼죠. 그 알렉산드리아가 네. 플래그십으로 치고 올라오면서 네. 거기서 뭐 어떤 기술을 좀 대표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뭐 예전에 나왔던 것들 대비해서 일단 트위터 같은 것들 다 업그레이드 됐고 베릴륨하고 다이아몬드 다 써가지고 진동판에 그렇게 해서 만들었고 그다음에 뭐 그 인클로저 자체는 뭐 거의 기암급으로 더 커졌죠. 그 사람의 인간의 가청 주파수 되고 전부 커버해요. 그러니까 이 가장 또 재밌는 거는 그 고역에서 저역까지 다 이렇게 그 똑같은 위치에서 출발을 해도 사람 귀에 도달하는 시간이 고역이 훨씬 빠르고 저역으로 내려갈수록 더 느리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전후 거리를 조정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각 유닛마다. 그리고 그 어디에 그 위치시켜야 되는지 각 모듈을 그거를 본사에서 지정을 해줘요. 그걸 어떻게 지정을 해주냐면은 매칭하는 앰프에 따라서 위치를 지정을 해줘요. 그리고 캘리브레이션 그 카드를 주거든요. 근데 그걸 보고 이제 각 유닛의 위치를 조정을 하는 거예요. 뭐 볼더 앰프다. 볼더 앰프용 캘리브레이션 카드가 있어요. 따로 있고. 세팅 그 기준 그게 있고 뭐 어떤 앰프면 어떤 앰프 그리고 직접 와서 설치해 줍니다. 비행기 타고 직접 가지고 와서 뭐 아무나 살 수 있는 스피커는 아니죠. 어쨌든 그 공간에 놓여져야 그게 정확하게 캘리브레이션 되니까. 그렇죠. 청취 위치를 그래서 기준으로 본사에서 와서 세팅을 네. 해주는. 그리고 이제 그 앰프마다 응답 특성이 다르니까 그래서 네. 그 각도 차이 몇 미리 더 뒤로 하고 몇 미리 더 앞으로 해야 되는지 네. 그게 다 이제 표준화돼 있더라고요. 다음 브랜드 넘어갈게요. 지금 최근에 M9이 나왔는데 M9은 아직 경험이 없으실 거예요. 그렇죠. 네. 그게 올 시점에서 하반기에 나온다니까요. 네. M6가 플래그십이라는 걸 기준으로 해서 M6의 뭐 기술이라든가 감상평 짧게 말씀해 주시고 M9은 그 기술에서 이 정도 발전했다더라 정도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M6는 어느 정도 뭐 사람들이 많이 알 거예요. 뭐 리뷰도 제가 하기도 했었고 지금 이제 국내에도 사용자들이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M9은 전혀 이제 다른 차원의 스피커예요. M6에서 이제 M9으로 가면서 액티브 크로스오버가 추가됐어요. 액티브 크로스오버가 뭐냐면 크로스오버가 일단 외장형이고 이제 바이앰핑을 할 수 있게끔 기존에는 그냥 싱글 와이어링이었는데 액티브 크로스오버를 외장형으로 만들고 그 안에 액티브 크로스오버 회로를 집어넣어가지고 바이앰핑을 할 수 있게 됐죠. 그러니까 바이앰핑도 일반적으로 이제 동일한 제조사의 동일한 모델 가지고 이제 프리에서 두 조를 출력해가지고 두 조나 세 조 출력해서 하는 게 이제 패시브 바이앰핑인데 얘는 이제 액티브 바이앰핑이라고 해서 여러 제조사의 앰프들을 섞어서 쓸 수 있고 그 데시벨을 각 대역별로 이제 좀 조절이 가능하고 그런 식으로 만든 게 아마 그게 제일 큰 차이점이죠. 맞죠? 그렇죠. 이번에 네. 액티브 크로스오버를 써갖고 네. 그 외장 앰프
최대 4대까지 예. 동원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특징인 것 같고 제가 그 M6는 못 들어봤는데 그 M6 프로젝트라고 지금 이제 상용 모델 되기 전에 한 대 들어온 게 있었어요. 그때 아 그게- M 프로젝트. M 프로젝트 예, 그게 원형이죠 M 시리즈. 그거 진짜 그게 그때 어디 있었냐면 그 압구정동에 그 유명한 클래식 음반 가게 이름이 뭐였죠? 풍월당. 풍월당. 아. 풍월당 그 3층 강당에서 네. 그때 그거를 한번 그 넓은 강당에서 혼자 한번 들어봤는데 소리도 소리지만 집에 놔둬도 도둑놈이 못 가져가겠다. 왜냐면 무거워서. 너무 무거우니까 2012년 예, 예. 그때쯤일 거예요. 거의 콘크리트인가 이게 처음에 네. 인클로저가 와 그때 충격을 많이 먹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M6가 되면서 좀 겉에도 예. 유광을 좀 집어넣고 많이 세련돼졌죠. 그 M6 이런 게 나오면서 이제 Q 시리즈 그 이전에 플래그십이었던 Q7 이런 게 이제 거의 단종 수준이고 M 시리즈는 사실 M 프로젝트라고 해서 그냥 그 일시적으로 출시하고 끝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때는 이제 M 라인업이 이제 생긴 거죠 새로. 전통적인 스피커 업체들 중에서는 매지코가 상당히 신흥 새로 생긴 브랜드인데 네. 갑자기 이렇게 급부상한 건 어떤 특별함이 있을까요? 신소재 활용. 이제 얘네들은 직접 다 그 만들거든요. 기본적으로 뭐 트위터를 베릴륨, 다이아몬드를 다 쓰고 그게 3개국에 걸쳐서 만들어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공장에서 다 만드는 건 아니고 얘가 이스라엘에 있는 야이어 타맘이라고 그 우리나라로 치면 CTO라고 그러죠. 기술이사면서 물리학자인데 이 사람이 그 아이디어를 내고 연구해가지고 그런 유닛 개발을 하고 제조는 또 여러 군데에서 같이 협업해가지고 또 만들어내고 그리고 우퍼 같은 경우도 그 나노그래핀 이게 원래 흑연에서 나노그래핀을 추출해가지고 옛날에 노벨 물리학상을 탄 학자도 있고 그렇거든요. 이게 홈오디오 유닛 진동판 소재로 쓴 것도 처음이었고 여러 부분에서 굉장히 좀 혁신적이었죠. 그렇죠. 나노그래핀이 이제 그 신소재로서 좀 관심이 많았고 많이 찾아봤는데 그게 탄소 강보다 훨씬 네. 가벼운데 40배 이상 강도가 센. 네. 그러니까 진동판은 무조건 얇고 강해야 되니까 그 진동판 소재로는 이 나노그래핀만한 게 그렇죠. 없죠. 그리고 걔네는 그 진동판 그리고 이제 메탈 밀폐형 인클로저 네. 이게 요즘 트렌드하고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YG 어쿠스틱도 네. 그렇고 그러니까 둘이 보면 일맥상통하는 게 있어요. 두 네, 설계의 그렇죠. 철학이나 설계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약간 좀 유사한 것들이 좀 있죠. 근데 이어서 YG 어쿠스틱 네. 설명해 주신 YG 어쿠스틱 두 분 최근 네. 소냐 XV 들어보셨는데 바로 이어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최상위급 만들 때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소리에 대한 어떤 기준 뭐 이런 것들을 최고 수준으로 어떻게 구현할 것이냐 기술적으로 이런 고민이 많을 텐데 매직코 같은 경우는 M9 내면서 액티브 크로스오버를 구현을 했고 YG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안 하고 스피커를 한 채널당 2대로 분리를 해버렸어요. 대부분 그 저역 쪽이 만들어내는 공진이나 이런 것 때문에 중고역이 이제 손해를 보는 중고역이 훼손되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 박스형 스피커들의 이제 뭐 고질적인 부분인데 얘는 60Hz, 65Hz 미만을 별도의 인클로저에 유닛을 넣어서 분리를 해버린 거죠. 애초에 총 음악을 들으려면 듣는데 필요한 스피커가 총 4대예요. 그러니까 스테레오지만 총 4대가 필요한 거죠. 포타워죠. 포타워.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 우리 AV에서 서브우퍼 분리하듯이 예, 그런 거예요. 그게 2018년이었네. XV. 네, 재작년 정도였던 것 같은데. 그게 이제 현재까지 플래그십 나온 10이고. 예, 최상위급. 그때 그해 2018년제가 최고로 꼽은 스피커는 XV였죠. 네. 그리고 그 주니어 모델로 주니어인가? 예, 주니어도 나왔어. 그러니까 투타워로 그냥 네. 일반 투타워로 나온 거. 그 소냐 XV에 처음 들어가는 게 그 빌렛돔. 그러니까 소프트돔 밑에 알루미늄으로 삼각발해서 하드돔과 소프트돔 결합시킨 걔네 특유의 그 특허받은 빌렛돔 트위터가 처음 들어간 게 소냐 XV였고 네, 이게 이제 헨리 2.2까지 넘어오다가 그렇죠. 벤티지에서는 거기서 이제 커트를 시켰죠. 예, 차이가 나는. 상위급은 빌렛 코어를 하고 밑에 빌렛코어에 거는 빌렛돔. 여전히 이제 포지 코어라고 해가지고 소프트 돔 타입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다른 메이커들이랑 얘네가 좀 YG랑 좀 달라요. 그러니까
그 매지코 같은 경우는 그 알론 울프 대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소프트 돔은 절대 이 하드 돔을 이길 수 없다. 금속 돔을. 얘는 소프트 돔은 애초에 배제예요. 금속 돔 트위터 중에서도 알루미늄, 그다음에 티타늄 다 필요 없고 최고는 베릴륨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반대로 YG 어쿠스틱은 여전히 그 소프트 돔도 활용을 하고 소프트 돔의 장점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은 음질적으로. 그리고 이런 하드 돔, 금속 돔도 나름의 장점이 있다. 그래서 그걸 융합한 게 그 빌렛 돔이에요. 그러면 직접 보면은 겉으로 볼 때는 그냥 이렇게 소프트 돔인데 안에 보면 그 산바리처럼 알루미늄을 아주 그 얇게 깎아가지고 얇게 깎아서 예, 그 붙인 게 아니라 예, 깎은 거죠. 깎아가지고 그 안에 이렇게 넣어놨어요. 보면 그때 그거를 그 마케팅 이사가 YG 마케팅 이사가 예, 거구잖아요. 자기가 그걸 밟았거든요. 근데 그게 안 깨져. 전혀 변형도 없고 그 정도로 가볍고 단단한 그게 이제 받쳐주는 거죠. 지금 쭉 말씀해주신 기술적인 부분이라 하면은 또 윌슨 베넷을 빼놓을 수가 없죠. 네, 얼마 전에 김편님은 또 윌슨 베넷의 에미넌스 올해의 기기로도 뽑아주셨고, 네, 윌슨 베넷의 기기 기술적인 설명. 즉 7월 달이긴 하지만은 에미넌스를 개인적으로 더 에미넌스보다 더 충격을 줄 스피커가 올해 또 들어볼 수 있을까 싶고요. 그렇죠. 이것도 역시 키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한 2m, 2m 정도, 가까이 2m 정도 되고 네. 일단 외관상으로는 딱 두 가지가 눈에 띄죠. 그 베레모 같은 상단의 카본 머리하고 그러니까 걔네에서는 용어를 이제 해트라고 모자라고 하고 두 번째로 외관에서 눈에 띄는 거는 우퍼 네 발이 등짝을 보이고 있다는 거. 그리고 그 밑에 두 개는 사실상 안에 한쪽이 마주보고 있는 아이소베릭 구성이라는 거. 아, 그리고 하나 더 있네요. 키에 비해서 전면 베풀이 상당히 슬림하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윌슨 베넷이 참 좋아하는 브랜드인데 정말 플래그십이 하나, 걸물이 하나 나왔구나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코라는 뭐 사운드적으로 좀 어떤 특별함을 좀 느꼈나요? 뭐 바로 앞에는 쟁쟁한 플래그십들이 들었는데 그들과 겨룰 수 있는 포인트가 있었나요? 그러니까 동일 선상에서 그냥 이렇게 들으면 좀 안 되고 굉장히 좀 독특한 그런 소리를 내는 스피커예요. 그리고 설계 측면에서도 상당히 다르고. 그러니까 요즘 스피커들이 보면 대역별로 다 그 분할 크로스오버를 분할을 해가지고 아주 정교하게 주파수를 이제 자르는 그런 방식이고, 그 네트워크 보드만 봐도 막 YG나 뭐 웨지코나 윌슨이나 뭐 이만한 크로스오버 보드가 내장돼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윌슨 베넷이는 반대로 네트워크를 아주 간결하게 만들고 심지어 이제 미드레인지 같은 경우는 거의 직결 수준이고 뭐 그런 식으로 만들기 때문에 소리 자체가 뭔가 인위적으로 만든 것 같지가 않고 그냥 뭔가 좀 굉장히 내추럴하게 나오는 소리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에미넌스 같은 거 들어보면 인공적으로 손으로 만진 뭐 이런 느낌이 없고 아주 자연스럽고, 그리고 저역 같은 경우는 상당히 독특하죠. 그 아이소베릭 방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아주 깊으면서 단단하면서. 그 윌슨 베넷이가 참 따질 게 많은, 기술적으로 따질 게 많은 스피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피보나치인가? 피보나치 트위터를 써갖고 네. 그래갖고 그 황금 비율 이걸 또 한번 드립다 파니까 그 이제 고음 파장이 짧으니까 그게 옆에 웨이브 가이드를 그냥 밋밋하게 만들어서는 교란이 된다. 그래서 해바라기 씨처럼 자연에서 벌어지는 피보나치 수요를 이용해서 가이드를 만들었더니 고역 특성이 좋더라. 그래서 그거를 그 디자인을 또 중역대 더스트 캡까지 붙이고 이런 게 지금 다 집약이 된 게 에미넌스인 것 같아요. 다음 주에 기적의 간 청소를 시작하려고. 메디컬 디브였습니다. 적임자 임자. 많이 들었는데 여기서 좀 끊고